다섯 번째는 다리오 1세입니다. 이게 이제 페르시아 왕으로서 다리오입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히스타스페스라는 이름으로 소개되기도 합니다. 인도에서 그리스까지 통치했고 그 나라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기금도 마련하고 페르시아의 2차 원정으로 갔던 어떤 그리스와의 전투가 마라톤 전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아덴 혹은 아테네에게 패배를 당한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대개 이것이 기원전 490년 경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조금 보면서 언뜻 이렇게 본 내용이기는 한데, 이 당시에는 이 전쟁, 전투 이게 그냥 1, 2년 이런 게 아니더구만요. 엄청 길어요. 어떤 건 전혀 들어보지 못한 건데 100년 정도 전쟁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무슨 전쟁사로 이게 역사의 기록에서 연구를 할 만큼 한 100여 년 진행이 되고, 그러면서 이 전쟁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그 기법이나 무기들이 획기적으로 막 변하고 이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략 이런 시기에 좀 내용들도 그런 것들을 좀 볼 수 있도록 시기가 이렇게 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리오 왕 1세 봤고요. 그 다음에 크세스입니다. 아마도 에스터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일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집트를 정복했고요. 바빌로니아에서 반역을 진압했습니다. 테르모펠레 전투에서 그리스 연합군을 성공적으로 격퇴시켰지만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배를 당하는 그런 일이 크세스 왕의 시대에 있었습니다. 그 데르모펠레라는 그 전투의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 세 가지 마라톤 또 살라미스 해전, 그것이 어디서 좀 벌어진 일인가 하고 좀 봤더니 이 설명 뒤에 지도를 하나 제가 어디서 발견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 테르모펠레 전투라고 하는 것은 기원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490년에 전투가 있었던 게 이제 480년으로 전투가 또 넘어가면서 이 전투는 480년에 이루어진 그런 전투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지역 이름이고요. 여기에 흥미로운 것은 페르시아군과 그리스 연합군 사이의 전쟁으로 네오나다스 왕을 비롯한 그리스 연합군 대부분이 크게 크세스 왕, 페르시아 왕에게 제압을 당하는 그런 전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 전투가 함께 묘사된 어떤 지도가 하나 있길래 발견해서 한번 참고해 보시라고 좀 마라톤 전투가 하나 나오고요. 그 왼쪽 끝에 가면 그 데르모펠레 전투가 나오고 그 밑에 해전으로 살라미스 전투가 나오는, 지역적으로 보면 큰 변동이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10년 뒤에 일어나고 할 정도로 상당히 당시에 이 지역에서의 이 전투가 끊임없이 진행되어 있었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또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넘어와서 지금 전투를 해서 이기고 지고 하는 어떤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뭐 페르시아와 그리스 사이의 전쟁이 어떤 이때로부터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로 가서 정복하고 뭐 그러는 전투까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는 어찌 보면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그리고 일곱 번째 왕은 아닥사스다 1세입니다. 이 아닥사스다도 그 영문자 표기로 읽어보면 이런 겁니다. 아르타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이거를 지금 성경에는 아닥사스다라는 그런 이름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국력이 약해지는 때입니다. 이 아닥사스다는 물론 성경에는 1세, 2세 뭐 이런 구분은 없습니다. 아닥사스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이 왕의 이름은 에스더서나 그 다음에 느헤미야서에 등장을 합니다. 여전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의 1차 귀환 시기에는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서 가게 했다면 이때는 2차와 3차에 걸친 귀환이 이 아닥사스다 1세 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은 에스라서 7장 1절이나 느헤미야서 5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에스라서 7장 1절에 아닥사스다 왕이 나오는 것은 아마 아닥사스다 왕 통치 초기라고 볼 수 있고요. 느헤미야서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왕이 24년인가요? 24년 해에 느헤미야에게 뭐 명령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닥사스다 왕 1세 때 2차, 3차 귀환에 어떤 칙령이 내려진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에스라서 7장 1절 맞죠?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일들 뒤에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가 통치할 때에 에스라가 있었는데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또한 유다 땅에서 내가 그들의 총독으로 임명을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의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즉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빵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연대기의 어떤 기록과 성경에 나타난 기록을 좀 맞추어 보면 2차, 3차 귀환 시기에 다 그 활동을 했던 그런 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입니다. 다리오 3세입니다. 다른 말로는 코도만누스라는 이름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맹공격을 저항하면서 쪼개진 제국의 재결집을 시도했지만 이 전투를 통해서 패배하게 됩니다. 가우가 펠레 여기는 또 어떤 전투인가 이건 좀 상당히 뒤에 일어난 시기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기원전 331년 10월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끈 헬라 동맹과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 3세가 이끄는 페르시아가 이 지역에서 싸움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르시아 왕이 패배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에 지도가 또 있어서 보니까 이수스 전투라는 게 또 같이 언급되고 있어요. 근데 이수스 전투는 이 소개한 전투보다 좀 빨라요. 한이년. 그래서 이 이수스 전투가 한 기원전 333년, 그 다음에 가우가 펠레는 331년, 뭐 이렇게 소개되어 있길래, 여기도 역시 지도상으로 본다면 페르시아 쪽보다는 그리스 쪽에 좀 가까운 그런 지역의 지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페르시아 지역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페르시아 제국의 역사의 내용을 좀 견주어 살펴봤고요. 두 번째 성경시대의 세상 역사로 이 시기 동안에 살펴볼 지역은 고대 그리스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를 시작부터 지금 이 시점까지 한번 그리스 시대하고 성경의 시대하고를 한번 비교하면서 대략 그 연대는 어떻게 되는가,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비교해서 본 것이 지금 보이는 도표입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출발은 한 기원전 1900년 정도에서 헬라인들이 이제 출현하게 됐고, 이때는 성경 시대로는 족장 시대에 해당합니다. 물론 족장 시대는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가 기원전 2000년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이 이제 대략 아브라함, 이삭, 야곱 혹은 요셉 뭐 이렇게 지내오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족장 시대라고 봤을 때 이 그리스 시대하고 이렇게 연결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케네 시대입니다. 기원전 1200년 정도의 시대, 이때는 성경 시대로는 사사 시대입니다. 이 미케네, 그리스의 미케네 시대에 미케네 문명이라는 것이 매우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기억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기억에 남아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서 쓰여진 성경 시대의 헬라어가 이 미케네 시대의 언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도 많은 그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변천이 좀 있어서 지금 우리가 아는 그리스어, 헬라어는 이 성경에 등장하는 헬라어의 어떤 그런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나서 전혀 교통하기가 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만큼 미케네는 굉장히 오래된 어떤 시기의 문명인데 이 언어의 발달이 아마 매우 독특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의 시대로 구분한 것은 도시국가 왕들의 시대입니다. 도시국가로서의 크게 발전을 했던 그런 나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때는 대개 왕정 시대입니다. 우리가 왕국 군주 왕정 정치가 언제 시작됐죠? 성경 시대에는 그러니까 시험을 봐야 이게 딱 나오는데 시험을 안 보니까 생각이 좀 깊죠. 1050년이었잖아요. 기원전 1050년. 이제 지금 이 시기가 이제 왕정 시대라고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호족 시대가 있습니다.
호족 시대하고 도시국가 왕들의 시대하고는 그 도시국가 안에 이런 호족들이 좀 힘을 내서 왕보다는 호족이 어떤 그 지역의 나라 정치를 하는 뭐 그런 것이 좀 부각된 시기라고 좀 구분해 말씀할 수 있겠죠. 그게 대략 750년에서부터 600년. 이때는 이제 성경 시대는 이제 남유다 왕국의 존속 시대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보여지는 것은 민주 정치가 일어난 그런 시대로 구분해서 볼 때 600년에서부터 500년 정도의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때는 이제 바로 포로, 바벨론 포로 또는 억류하던 시대와 시기가 좀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는 짧은 통일 시대가 있었습니다. 500년에서 470년 아주 짧네요. 참 통일이 쉽지 않았네요. 이때가 이제 지금 우리가 본 시기와 비슷한 귀한 그런 시대에 그리스에는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통일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여주는 건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펠로폰네소스 전쟁. 아까 워낙 이게 한 100여 년 가까이 이 일들이 진행되는 바람에 이 뭐 전쟁 사라고 할 만큼의 많은 얘기들이 이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 내용은 제가 잘은 모르지만 어쨌든 전쟁이 이런 오랜 동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들이 얼마나 통일에 그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는 것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다른 나라하고만 그 전쟁이 이렇게 진행됐던 게 아니고 그 자체 안에 그리스 안에 그 세력 간의 다툼도 있고 또 그것이 외부하고도 또 전쟁을 치러야 되고 하는 그런 좀 독특한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성경시대의 느헤미야의 끝에서 구약시대 느헤미야와 구약시대의 끝 지점에서 지금 시기가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케도니아인의 출현으로 인해서 그리스가 어느 정도 한 세력에 의해서 좀 주도되는 이런 형태를 갖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하고 겹치면서 이때 이제 알렉산더가 활약을 아마 가장 극렬하게 하던 그런 시기인 거죠. 이게 이제 고대 그리스의 어떤 시대와 성경 시대와 좀 비교해서 우리가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가 다음 단원에 우리가 공부할 부분인데 이때 가면 이제 이 그리스의 그 역사적인 내용들을 좀 더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겁니다. 한 가지 제가 그냥 준비를 하다가 조금 마음이 동해서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한번 살펴봤더니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이 전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는 아테네 중심의 멜로스 동맹과 스파르타 중심의 펠로폰네소스의 동맹과 대립되어 있어 가지고 물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도시국가의 한 큰 형태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면으로는 이런 것들이 잘 뭐 해결 내지는 풀어지면 이제 한 통일된 국가로 가는 하나의 또 기회도 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대립이 꾸준히 있었고 그 결과로는 스파르타 동맹군이 이제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 즈음부터 이제 그리스는 전쟁에 매우 특화된 어떤 그런 세력으로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쟁의 무기나 전법이나 이런 것들도 최대한으로 강한 것들로 수용을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이 시기 또는 이 시기 중 혹은 또 이 시기 후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한 페르시아 정복도 가능해지고 페르시아 정복뿐만 아니라 그 당시로 보면 거의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뒤에 갑자기 알렉산더 대왕이 죽게 되자 그 하나의 그 세력과 유용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4명의 강력한 장군들이 지역 분할 통치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성경 시대의 신구약 중간 시대에 가면 이 4개로 분할된 그 통치 중에 이스라엘과 관련된 두 세력 셀루쿠스와 프톨레미라는 그 두 왕족 세력들이 이제 성경 시대와 같이 굴러가면서 많은 뭐 선과 악의 문제들을 일으켜 나가서 신구약 중간 시대에는 그 두 세력의 왕들을 한번 조금 간략하게나마 좀 살펴보는 것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할 거고요. 특별히 성경을 다음 시간에 읽고 우리가 만난다면 마태복음 정도는 한번 읽고 오시면 어떨까 권고드립니다.